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타로 카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덱도 있고, 또 때로는 카드 이미지가 예뻐서 소장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저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타로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 일부 카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덱은 스미스 웨이트라는 카드입니다.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의 유니버설 웨이트라든지 라이더 웨이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미스 웨이트 덱은 두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덱은 이렇게 하얀색 경계가 없는 보더리스라는 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웨이트 타로와 큰 차이가 없죠. 두 번째는 애프터 타로 카드라는 덱인데요. 카드 뒷면은 이렇게 장미와 백합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의 웨이트 타로에서 그 다음 장면을 그려놓은 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법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웨이트 타로에서는 이 테이블 위에 사원소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그려놓은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그 사원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띄어 올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 10번에서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기존의 웨이트 타로 이미지에서 그 다음 장면을 그려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절벽에서 떨어졌죠. 절벽에서 떨어지면서도 본인이 추구하는 흰색 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처로운 장면인데 강아지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덱은 뉴 비전 타로 카드라는 덱인데요. 이 덱은 제가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뉴비전 타로 카드라는 이름이 걸맞게 기존의 웨이트 타로의 반대편 관점을 그려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즈왕 같은 경우에도 뉴비전에서는 이 반대편 관점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뒷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펜테클 7번도 이 사람의 뒷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펜타클 기사도 반대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웨이트 타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편에는 이렇게 농부가 논밭을 경작하는 이미지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반대편 관점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프터나 뉴비전 타로 카드 덱을 주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계열의 타로를 보다 다각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물론 사용하기도 합니다. 웨이트 타로를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드 이미지들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애프터 타로 카드. 네. 소드 9번도 원래 웨이트 타로에서는 이 인물이 얼굴을 움켜쥐고 굉장히 고뇌하고 두려워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애프터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장면을 그려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 삼형제 카드 소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덱으로는 모건 그리어라는 덱입니다. 기존의 웨이트 계열의 이미지의 그 체계,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인물의 표정이나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 5번 같은 카드를 보더라도 이렇게 남겨져 있는, 세워져 있는 컵 두 개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컵 두 잔이 남겨져 있음에도 자꾸 저 멀리
넘어져 있는 컵 3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카드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보다 더 상징들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모건 그리어는 주덱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웨이트 타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덱은 페어리 테일이라는 타로 카드인데요. 이 덱은 제가 영상에서도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카드 이미지 한 장 한 장 그 3개 각지의 설화나 이야기들, 동화로 구성되어 있는 덱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색다르고, 또 카드를 공부하게 되면 그 카드의 어떤 그 해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해석을 할 때도 동화 이야기를 빗대어서 또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석력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으로는 이 카드 한 장 한 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얽힌 설화나 이야기들을 모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열쇠가 그려져 있고요. 보이시는 이미지는 굉장히 아무래도 동화 속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냥팔이 소녀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려진 이미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지금 영문판은 품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스패너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다음 덱으로는 오슈젠이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카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생, 여유, 여유로움, 또 거북이 그려져 있고요. 뭐 참여, 강렬함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고, 장점으로는 이 카드 이름이나 이미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셔된 카드를 주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덱으로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요. 제가 그냥 참고 정보 또는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올로지 카드라는 카드입니다. 카드 뒷면은 이렇게 달의 어떤 주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달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게 특징이고요.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달의 어떤 주기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표현해 놓은 게 카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점은 카드 설명서에 영어 원서로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카드의 의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설명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카드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조 카드 용도로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타로 카드의 그 상징이 달인데, 달을 이렇게 그려놓았다는 거에서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덱입니다. 아름답죠? 네. 다음 덱은 집시 카드라는 덱인데요. 기존의 타로 카드의 어떤 체계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 방법은 카드를 일정한 방법을 섞은 후에 일정한 룰에 따라서 카드를 배열하고, 이 카드들을 모두 다 배열했을 때 이 카드를 뒤집고 상하 좌우 맞춰지는 그림들을 해석하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좀 재미있는 덱입니다. 저는 주덱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고요. 네, 이렇게 그림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희열감, 이런 즐거움도 있고, 제가 이제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덱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타로 카드 덱 중에서 일부 카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소장용으로 여러 가지 카드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시간이 나면 다른 카드들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